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도 무료방에 제가 기사와 함께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무료방에 오시면은 종목들도 이렇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익 나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QR코드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자, 한국조선해양 커버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조선해양을 커버를 해드리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뭐 뿌듯한 사실 뭐 주가 의견이 드린 건 아니니까. 자, 한국 조선해양 좀 객관적으로 좀 가능하면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오늘은 리포트랑 함께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일단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아직 뭐 기사들을 보니까 뭐 4분기 확정 실적이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일단은 자, 예치치로 해서 같이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적자가 있었고 단기 순이익. 일단은 단기 순이익하고 지배주 순이익이 좀 변동폭이 좀 꽤 큰 상황들인데 단기 순이익보다 뭐 일단은 그래요. 매출이 나오고 매출에서 뭐 인건비나 뭐 영업이익률 따지면은 1,000억 원이고 단기 순이익 뭐 이런 거 다 빼고 496억이 남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게 기업이긴 한데 우리가 뭐 M&A도 주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9시가 좀 저녁 9시가 지나가고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굉장히 좀 지쳐가지고 일단은 그 지배주 순이익 우리 지배를 하고 있는 주주의 순이익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의 입장에 접근을 하는 거니까 단기 순이익 말고 오늘은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해가지고 EPS랑 자동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수치로 좀 보여드리려면 일단은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마이너스 2317억 원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2분기 1166억 원 적자가 나오고 있었고 3분기 2280억 원 가량 그리고 4분기는 좀 이례적으로 5천억 원 가량들. 자, 그러면은 올해 5천억 원의 지배주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배주 순이익이 확정이 되는 게 3,700억 원, 3,800억 원 가량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 지배주 순이익이 544억 원 컨센서스임을 감안을 하면 여기에서 이번 4분기 지배주 순이익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단기 순이익 647억 원 수준으로 좀 되어 있는데 지배주 순이익을 좀 여기 입력을 좀 해놓고 3,797억 원. 자,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맞는지도 계산을 또 해봐야겠죠.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2,932억 원, 마이너스 1,056억 원, 그리고 플러스 3,158억 원, 플러스 496억 원. 자, 그럼 일단은 뭐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네요. 연간 컨센서스는 647억 원 수준들인데 오히려 마이너스도 좀 날 수도 있겠다. 이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예상으로 했을 때 일단 647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그리고 지배주 순이익이 544억 원이니까 여기에서 주식수를 나눠줘 버리면 일주당 순이익이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주당 순이익이 769원 수준인데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지배주 순이익 3,779억 원, 3,800억 원 수준에서 우리 주식수를 나눠줘 버리면 또 일주당 순이익이 간단하게 계산이 좀 되겠죠. 이 정도 나누기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3,797원 수준에서 주식수를 나눠보면 일주당 주식수가 한 5,000원 수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18,000원 수준에서 5,000원 대입을 해보면은 16배 수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5천원 수준이 이 단기 순이익, 지배주 순이익이 좀 비정상적으로 여기서 5천억 원 정도 수준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봤던 거고, 자, 544억 원 수준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769원, 769원. 자, 83,000원 수준에서 769원. 그러면은 107배 수준들. 자, 83,000원 수준에서 내년도 8,427원 여기를 대입을 하면은 9배 수준들. 자, 이번 4분기에 지배주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만원 부근을 목표 주가라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5천원 대입을 해보면은 24배 수준이 되네요. 24배 수준. 자, 뭐 일단 여기 우리 국내외 주요 지표, 운송, 조선, 기계, 건화물 운임, 컨테이너 운임,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지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VC, LNG 스팟 운임료하고 떨어진 만큼의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한 수준들,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걸 한눈에 좀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 컨테이너 운임이라든가 물류량이 증가돼야 조선의 발주 운임이 좀 발주 수주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LNG도 이전에 좀 많이 올라왔던 것들 많이 이제 2022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운임료가 많이 떨어진 만큼 이 경제성 그런 것들 신조선가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중고 성과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약간 좀 이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중고 성과는 계속 하락을 하고 신조선가는 계속 상승을 한다. 거의 중립의 희기를 하고 있는 게 LNG 가격이 이전에는 엄청나게 운임료가 올라갔습니다. 운임료가 올라가면서 돈이 좀 상당히 좀 고수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성과가 그만큼 중고차 가격들도 증가를 했던 것처럼 발주를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고선을 이미 사가지고 좀 이제 거래를 운임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많이 조정을 받고 이 가격이 운임료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거의 뭐 추세에 좀 밀집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운임료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쟁성이 줄어들고 수주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은 조금 보수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리포트를 보면은 1월 25일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어, 목표 주가는 9만 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한 상태고, 자 이건 뭐 금리고, 자 이 ROE 변경, 이 영업이익률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 2022년도 신규 상선이 228억 달러, 뭐 군함 12억 달러, 엔진 기계 34억 달러, 총 2,275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2022년도. 근데 2023년도는 좀 이어질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2년간 크게 증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20%대 매출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20%대 매출 증가를 노력하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를 통해 수주 잔고 증가를 꽤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가이드서 단설률이 매출의 마이너스 3.3%, 신규 수주가 40% 증가됐다. 근데 4분기 실적으로는 매출은 좀 증가되겠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조금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3분의 1 수준에 밖에 되지가 않을 것이다. 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 효과로 인건비, 물류비 상승 등이 4분기 원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일단은 일각에서는 좀 수주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연간 수주 목표를 현대사무중공업이 한 달 만에 연간 수주 목표를 거의 다 채우면서 국내 조선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연간 목표치를 채울 전망이다. 당초 조선업계에서 올해 조선 발주 시황이 지난해보다는 나빠질 것으로 관측을 했었다. 수출에 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는
올해 글로벌 신주성 발주량이 전년 대비 49% 감소한 뭐 2200만 환산 톤수로 전망을 했는데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액도 2022년도 대비해서 51%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 일단은 올해 좀 보수적이었던 예상보다는 수주가 완만하게 계속 증가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은 1개월 만에 목표 수주량을 20%를 벌써 채워놨다. 자, 여기 보면은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많다. 아까 전에 중고 성과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신규 성과가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격들도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아까. 자,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신조선의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수주 환경이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이다. 자, 올해도 수주 목표를 좀 달성을 좀 해줄 것인지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좋다. 뭐 이런 내용들. 자, 일단 한국조선해양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자,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랠리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서 좀 미달될 거다. 환율 효과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낮아진 효과 그런 영향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물류비 뭐 운송비 뭐 그런 것들도 좀 증가됐을 거다. 뭐 원자재 가격들은 안정이 됐겠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미달할 거다. 그런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을 이번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의 적자가 좀 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순이익하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가 되면은 일단은 일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4분기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갈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자.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 그 실적에 따라서 또 이제 수치화 시켜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될 거다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죠. 자, 장기적으로도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것들도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목표가를 제가 뭐 12만 원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뭐 30만 원 물론 이제 올해 수주가 좀 더 잘 나오고 예상치에 합당한 수준으로 또 성장하는 모습 흑자가 또 전환이 되는 것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확인이 되면 올해는 조선주들의 그런 뭐 주도로 하는 그런 시장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30만 원이 뭐 불가능한 가격이다라고 보기에는 2024년도까지의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만 원, 뭐 10만 원 수준들도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확인이 되는 것들이 수치화로 계속 이제 주가가 저렴해지고 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산업이 되는 순간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합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의 주가를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7만원, 뭐 8만원일 때 16만원까지도 올라가는 높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그만큼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저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실적이 좀 잘 나오기 시작하는 게 체크가 되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촬영을 하느라 뭐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실적이 좀 발표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감안을 해주시고 도움이 일단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하고 퇴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